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보는 것, 뭐 이런 용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보여줄 그런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찍는 거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평소에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생각이 옳았다. 아니면 또 옳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미래가 돼야지 알 수 있겠지만, 어, 좀 그런 용도로 찍은 거라서 좀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시면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개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뭐 만약에 오르면 또 오르는 대로 좋고,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좋고, 뭐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다면은 미래에 그러면 오르면 좋을 거고 아니면 오르지 않고. 근데 지금의 생각은 저는 일단 강남의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생각을 남겨보려고 해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강남 부동산이 무조건 최고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아파트가 또 뭐 신축이 강남에 많잖아요. 아파트가 일단 어, 그 단지 내 조경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신축답게 정말 그 단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필요한 게 다 그 속에서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신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잘 돼 있지만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강하고 가까워가지고 뭐 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한강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뭐 그런 점도 좋고, 그다음에 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한강 뷰 하면은 부 상징이잖아요. 그 아무래도 내가 한강 뷰가 있는 배경에서 우리 집 거실 찍어서 어딘가 올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솔직히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강남이 진짜 최고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런 부분들 뭐 자랑을 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부수적일 것 같고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보다는 학군이라든지 뭐 필요성 이런 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군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병원이 가깝고 또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 또 근처에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차이가 큰 거니까요. 강남이 최고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인가? 사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가격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빼고도 사실 아주 모든 부분이 최고는 아니에요. 뭐, 대체적으로 인근 도로가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뭐 한강 같은 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또 최고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지금 당장 굳이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 건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음,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는 분명히 아닐 거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특히 유튜브에서는.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강남 부동산이 굉장히 최고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거기 돈을 많이 벌면 거기 가서 꼭 살아야 된다. 정말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최고냐? 그럼 그 반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른 쪽에 있는 뭐 다른 곳에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은 이유는 저는 그,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공감을 얻기 힘든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인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강남 부동산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뭐 때문에 길게 들을 필요가 있죠? 뭐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소수예요. 대체적으로 거기가 이제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굳이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려면은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그런 성과가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도 약간 있어요. 말하자면은 좀 비슷한 예로 못생겨도 이성의 인기가 많을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못생기면은 이성의 인기가 많기가 좀 힘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잘생겨서 뭐 이성의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못생겨도 이성의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비율로 보자면은 당연히 후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설명도 쉽지 않고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사람들 공감도 좀 얻기 힘들겠죠. 차라리 처음 전자처럼 얘기하는 게 속편하죠.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합리적이냐. 어,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의 주요 지역에 아파트가 가장 작은 게 3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3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은 제가 그 부자 보고서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상위 1% 정도가 보유한 순자산이 29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단지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가 그 우리나라 1%가 보유한 순자산보다 더 비싼 거죠. 뭐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작은 아파트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할까? 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가격이 그 사람이 가진 순자산보다 크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1%라고 하면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1%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50만 명이고 평균 나이가 60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60대가 됐는데 이제 좀 삶의 질을 생각을 근데 삶의 질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단지가 어떻게 돼 있다, 뭐 조경이 좋다, 한강이 가깝다, 한강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인 거죠. 공간이 너무 작으면은 살기가 불편해요. 뭐 짐도 많이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1% 이제 엔트리급이 한 29억 정도 되는 거고 뭐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평균치가 제가 기억하기로
5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중에서 이제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의 전 재산을 다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는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이게 우연히 본 자료인데,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선호 지역,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다 합계를 했을 때, 여기 경기도 있고, 해운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0만 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호면은 사실 그 50만 명 이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싸다 안 비싸다 그거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뭐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에 가까우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고 좀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좀 걱정이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음, 만약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30억이라는 돈이 은행 이자로 보면은 어, 아마 월 700만 원 정도에 해당을 할 거예요. 은행 이자가. 물론 세 전이긴 하지만요. 네, 세금이 좀 퍼센트가 많겠지만 일단 복잡하니까 세금을 고려 안 한다고 그 월 7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버는 것과 그 은행에서 30억을 맡겼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음, 월 700만 원, 그러니까 세전 월 7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내내 일을 해야만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추가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죠. 다른 곳에서 사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뭐 극단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 그럼 3억 정도 되는 빌라에 살 때는 회사에서 1년 내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강남 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에 살려고 할 때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일을 하고 강남에 사는 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뭐 아주 저렴한 빌라에 사는 걸 선택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그 자산이 그쪽으로 세이브가 누적이 돼서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항상 나오는 게 누구나 다 상급지로 일하길 원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부동산 채널 같은 경우는 상급지로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 왜 상급지로 항상 이동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상급지로 이동을 하길 원하느냐. 강남에 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저쪽이 좋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군 같은 경우, 자녀를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싶다. 이런 건데, 내가 그런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상급지로 갈수록 그런 게 좋아지는 거겠죠.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나머지 뭐 부수적인 이유로
남들이 더 나를 좀 올려다 보니까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걸로 저런 걸 하기에는 좀 뭐랄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을 수가 없다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보다는 어떤 실제적인 이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성능이라든지 뭐 운전 편의성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일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어, 뭐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다고 해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누가 그 차를 사겠어요? 안전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비싼 차일수록 더 좋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차가 롤스로이스일 것 같은데 아마도 안전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롤스로이스를 진짜 타길 원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롤스로이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걸 소유하길 원하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어, 사람들이 저걸 원하는 거는 저걸 타는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저 차가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또 그리고 저 차가 안전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게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를 살 때 무조건 그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차는 상대적으로 집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렇지만 그런 몇 천만 원 단위의 이제 소비를 하는 거고 집은 이제 뭐 수십억까지 가니까요. 몇 천만 원 단위의 소비를 할 때도 과연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를 따져보게 돼 있죠. 그 학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어,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당연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한다. 이게 자동차를 사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자녀가 예를 들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도요. 그게 또 사회적인 성공으로 100% 이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 뿐이지. 오히려 만약에 부모로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직접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미래에 해야 될 노력을 내가 대신해가지고 주는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어떤 선택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항상 그게 100%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동차를 항상 안전한 것만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듯이 롤스로이스 같은 차는 너무 커서 실제로 차로 쓰기에 좀 불편할 수 있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이 그쪽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그러면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게 맞을까? 차라리 그게 아니라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내가 세이브를 해가지고 뭐 다른 걸 또 해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각하기 다 나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 이 부동산 같은 거는 사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돈의 가치가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그래서 대체적으로 항상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죠. 실물자산의 가격이 항상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오르다 보면 항상 이제 뭐 추세의 끝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비록 이 오른만큼 길진 않겠죠. 근데 이쪽에 이제 이쪽의 빈도하고 이 전체의 빈도를 따져보면 오르는 게 훨씬 빈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은 이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긴 구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내리는 걸 너무 걱정을 하면은 돈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 투자를 못 하게 되고 투자를 못 하면 기회도 없는 거죠. 돈을 그냥 100%다 넣었다고 그러면은 돈을 항상 넣었다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넣는 게 더 넣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큰 금액을 투자를 할 때는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작은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구간에 하필이면은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전 재산이 30억이다. 그러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뭐 일반적으로 대출 더 얻어가지고 사기도 하니까요. 전재산이 30억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도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은 내 소득이라는 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전재산인데, 그게 내려가게 되면은 내 재산이 실제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 두 번째로, 투자 관점에서만 살펴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긴 하지만 한 번 내려갈 때는 또 많이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비록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라는 걸 부동산에만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 재산이 뭐 한 50억이 있는 상태에서 30억 정도 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30억이 설사 20억이 됐다고 쳐도 뭐 전체적인 자산에서 50억이 40억이 된 거니까 뭐 아주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자산의 액수보다는 내가 이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투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좀 써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투자 비중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에만 투자를 했고 또 내 소득이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게 있으면 언젠간 올라갈 자산 중에 하나니까요. 아주 길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투자 자산만 갖고 있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투자 자산만 갖고 있는데 근데 그 투자 자산 중에 일부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이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으로만 해도 이미 자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죠. 아주 크게. 근데 여기다가 어,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를 덧붙였다라고 하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물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진폭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너무나 좋겠지만 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어쩌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은 투자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부동산은 좀 저렴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저렴한 부동산,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산 다음에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좀 저렴한 부동산이 약간 내려간다고 쳐도 그건 이제 전체 재산에서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음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기능을 하니까요. 물론 뭐 삶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온 상태에서 어, 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자산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주식같이 좀 위험 자산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한 반 정도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큰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전한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는 건 별로 좀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무서운 느낌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좀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너무 어, 강남으로 가야 된다, 뭐 상급지로 가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전국에서 아마 한 1%? 1%? 많이 잡아도 한 5%? 내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한 방향을 강요하는 거는 좀 그 사회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음, 사실 그게 모든 거의 목적이 돼가지고 좀 비교를 하고 하게 된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조금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